한양의 봄은 언제나 화려했다. 만월로 앞 골목에도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술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밤마다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린 한 여인의 숨소리는 유난히 무거웠다. 초이는 거울을 들고 있었다. 얇은 손가락이 떨려 거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명 낯선 얼굴이 있었다. 진한 연지와 곱게 빗은 머리 비단 옷자락까지 누구나 보면 만월루에서 이름난 기생이라 여길 모습이었다. 그러나 초이는 알고 있었다. 저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저 얼굴이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이게 나란 말인가.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초이는 양반가의 안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단정한 집안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고 남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던 사람이었다. 20살의 나이에 세상 모든 고생은 남의 이야기라 믿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뒤집혔다.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말이 돌았고 제대로 된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끌려나가 목숨을 잃었다. 피가 마르기도 전에 집안은 몰락했고 초이는 과부라는 이름을 달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비로 전락해 이곳 만월루로 팔려왔다. 거울 속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초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밤이 되면 비녀를 손에 쥐고 목으로 가져가 보기도 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끝날 것 같았다. 모든 고통이 모든 수치가 그 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아계실 적 늘 말하던 목소리였다. 초이야, 살아있는 게 곧 희망이란다. 그 말이 마치 족쇄처럼 마음을 붙잡았다. 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죽지 못해서 살아야 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그날은 초이가 처음으로 손님을 맞는 날이었다. 방문 앞에 서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다. 문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초이더냐? 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양반이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초이를 위아래로 훑었다. 예나리.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양반으로 살던 시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리였다. 남편 외의 사내 앞에 이렇게 앉아 술을 따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갈라지는 듯했다. 술이나 따라보거라. 초이는 두 손으로 술병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숨을 고르며 잔을 채웠다. 술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양반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초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원래 양반가 며느리였다지. 초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예나리,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말은 뜻밖이었다. 연민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초이에게 가까이 오라 하지도 몸을 만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술만 따르라 했다. 초이는 처음으로 아주 잠깐이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이 모두 악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첫 손님을 무사히 보낸 뒤 만월루 주인 춘월은 크게 흡족해했다. 초이야, 잘했어. 양반님들이 너를 찾는단다. 초이는 말없이 웃었다. 웃음은 입가에만 걸렸고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이게 내 팔자인가.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초이는 점점 기생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술 따르는 손놀림도 억지로 웃는 얼굴도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무엇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녀 스스로만 아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만월루의 밤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등불이 켜지면 웃음소리가 퍼지고 술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초이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아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익숙해졌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게 되었고 마음이 울고 있어도 얼굴은 평온해졌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초이를 찾는 손님은 점점 늘어났다. 양반 출신 기생이라는 소문은 만월루 안에서 은근한 흥밋거리가 되었다. 춘월은 초이를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초이야, 내 덕에 만월루가 살아난다.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칭찬도 은전도 그녀를 채워주지 못했다. 밤이 끝나고 혼자 방에 남으면 늘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걸까? 양반과 안 사람이던 자신도 아니고 진정한 기생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 경계에서 초이는 매일 흔들렸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그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만월루 안이 유난히 술렁거렸다. 낮부터 기생들 사이에 긴장한 기색이 돌았다. 춘월의 얼굴도 평소와 달랐다. 문 앞을 몇 번이나 오가며 밖을 살폈다. 오늘 누가 오시는데 그러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자 춘월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찬판 대감이 오신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기생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초이 역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성질이 괴팍하고 기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소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도 서슴지 않는 양반. 잠시 후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만월루 문이 열렸다. 이찬판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춘월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맞이했다. 대감마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새로 들어온 기생이 있다 들었다. 초이라 했던가. 그 한마디에 초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춘월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감, 곧 드리겠습니다. 춘월은 초이를 불러 세웠다. 초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대감마님 심기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큰일이다. 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방으로 들어가는 짧은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술상이 차려진 방 안에 이찬판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초이를 향해 번뜩였다. 위아래를 훑는 시선에 초이는 숨을 삼켰다. 소문대로 젊고 곱구나. 초이는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대감수를 올리겠나이다. 잔을 채우는 동안 이찬판은 아무 말 없이 초이를 지켜보았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손이 참하구나.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초이의 손 위에 얹혔다. 순간 초이의 몸이 굳었다. 술을 따르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접촉은 아직 그녀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본능처럼 손을 빼려는 순간 이찬판이 더 세게 잡아당겼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초이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대감술은 따르오나 그 이상은 말끝을 흐리자 이찬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기생이 주제넘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술기운이 도는 눈빛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초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쳤다. 여기서까지 무너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저는 제가 마음을 주지 않은 사내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찬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붉어졌던 얼굴이 점점 푸르게 변했다. 뭐라 그 순간 초이는 알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말은 입 밖으로 나왔다. 되돌릴 수 없었다.
이찬파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초이를 덮쳤다. 네가 아직도 양반인 줄 아느냐.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찬판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방 안의 공기가 숨을 막을 듯 내려앉았다. 초이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박힌 손톱이 아플수록 정신은 또렷해졌다. 기생이 감히 선택을 입에 올려 이찬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초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등 뒤로 방문이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대감, 입을 열었지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변명도, 애원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여기서 굴복하면 나는 정말 끝이다. 이찬파는 비웃듯 웃었다. 아직도 네가 양반과 여인이라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의 손이 갑자기 움직였다. 따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초이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휘청거렸다. 입안에서 쇠맛이 퍼졌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 감히 나를 능멸해. 초이는 뺨을 감싸 쥐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다. 이찬파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가자.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춘월과 기생들 하인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노비 주제에 자존심을 운운하다니. 이찬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초이는 팔을 붙잡힌 채 버둥거렸다. 대감, 제발. 하지만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찬판은 하인들을 불렀다. 여봐라. 두 명의 하인이 달려왔다. 이 계집을 몽둥이로 쳐라. 그 말에 초이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다리가 힘을 잃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느리게 보였다. 초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멈추시오. 모두가 동시에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숨죽인 마당에 그 한마디가 크게 울렸다. 초이는 놀라 눈을 떴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허름한 옷차림에 멋은 만석이었다. 만석이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바보라 불렀다. 그런 만석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매를 멈추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춘월도 기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초이는 숨을 삼켰다. 만석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여인을 제가 사겠소이다. 이찬판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300냥을 내겠소이다. 그 숫자가 나오자 모두가 놀랐다. 300냥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춘월의 눈이 커졌다. 만석이는 춘월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초이를 제게 주시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소. 그리고 이찬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이제 초이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대감마님께 수청을 들 이유도 없습니다.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초이는 만석이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대감마님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매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 말에 이찬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머슴놈이 지금 나를 희롱하느냐. 그는 손을 휘둘렀다. 쳐라. 하인들이 만석이에게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그의 등의 다리에 사정없이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만석이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이를 악문 채 버텼다. 그만두시오. 초이가 소리쳤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몽둥이가 계속 내려쳤고 만석이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초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초이의 가슴이 찢어졌다. 결국 만석이는 힘없이 쓰러졌다. 이찬파는 혀를 차며 말했다. 재수 없는 것들 때문에 흥이 깨졌구나. 그는 옷을 털고 돌아섰다. 하인들을 거느리고 만월루를 떠났다. 마당에는 깊은 정적만 남았다. 초이는 풀려난 팔로 곧장 만석이에게 달려갔다. 만석아, 만석아. 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따뜻해야 할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퍼져나갔다. 마당에 남은 것은 쓰러진 만석이와 얼어붙은 침묵뿐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춘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서 방으로 옮기자. 초이는 정신없이 만석이의 곁으로 기어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초이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다. 대답은 없었다. 손을 잡자 굳은 살이 박인 거친 감촉이 전해졌다. 그 손이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를 맞던 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만석이는 몇 사람의 도움으로 방 안으로 옮겨졌다. 문이 닫히자 초이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상처마다 약을 발랐다. 옷을 벗기자 등과 다리에 시퍼런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초이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 애썼지만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나를 위해서?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물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밤은 길었다. 초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만석이의 숨결을 세며 시간을 견뎠다. 혹시라도 숨이 참을까봐 조금만 숨이 가빠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이 트기 직전 만석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초이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았다. 만석아, 정신이 드느냐? 잠시 후 만석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이를 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이의 얼굴에 머물렀다. 아씨, 그 한마디에 초이는 숨을 몰아쉬었다. 말하지 마.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인상을 찌푸렸다. 괜찮습니다. 죽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 말에 초이는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질 뻔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다칠 걸 알면서. 만석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망설임이 얼굴에 드러났다. 아쉽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초이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만석이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초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석이는 이어 말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산속 절에 맡겨졌습니다. 동자승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너는 속세로 나가야 할 아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을 팔자이니 말을 삼가고 묵묵히 일하라. 운명의 인연을 만나면 그때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이는 숨을 죽였다. 만석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려와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 불렀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럼 어제는 운명의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초이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만석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씨가 만월루에 계신 것을 보고 심부름 핑계로 자주 왔습니다. 멀리서라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이는 고개를 숙였다. 300냥은 어디서 난 것이냐. 만석이는 미약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스님께서 그 재물로 인연을 돕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초이는 만석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며칠 뒤 만석이는 몸을 추스르자 춘월을 찾아갔다. 300냥은 약속대로 건네졌다. 초이는 더 이상 만월루의 사람이 아니었다. 짐이라 부를 것도 없었다. 만석이는 초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마루가 있고 햇빛이 잘 드는 방 하나가 있었다. 이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만석이는 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 자리를 폈다.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함께 들어오지 않아도 되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씨가 편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초이의 하루는 달라졌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만석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만석이는 동네의 일꾼으로 불려다니며 묵묵히 일했다. 돌아올 때면 늘 같은 말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초이는 점점 그 말이 기다려졌다. 어느 순간 그가 집에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스스로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초이는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밥상을 물린 뒤 초이는 용기를 냈다. 만석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석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씨를요. 저는 초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말거라. 나는 이 집에 온 날부터 내 사람이다. 만석이는 숨을 삼켰다. 정말입니까?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만석이는 조심스럽게 초이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쳤다. 그 밤 초이와 만석이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상처와 고난을 지나 비로소 닿은 자리였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말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침묵의 결이 부드러워졌다. 초이는 새벽마다 먼저 눈을 떴다. 물을 끓이고 쌀을 씻었다. 솥에서 김이 오를 때면 문득 이 소소한 풍경이 믿기지 않아 손을 멈추곤 했다. 만월루의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다. 만석이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다. 문간에서 신을 고쳐 신으며 말하곤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초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그 짧은 인사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만석이는 동네 김진사 댁을 비롯해 여기저기 불려다녔다. 밭을 갈고 돌을 걷어내고 물기를 트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손이 빨랐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일값은 후했다. 초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옷은 해질 때까지 기워 입었고 음식은 검소했다. 대신 작은 돈까지 모아 항아리에 넣었다. 어느 날 저녁 초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만석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서방이라는 말에 익숙지 않은 듯 눈을 크게 떴다. 말씀하시지요. 번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싶사옵니다. 만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오. 부인 뜻대로 하시오. 그 말은 믿음이었다. 초이는 그 믿음이 무거워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이름난 직관이었다. 어려서부터 초이는 땅을 보는 법을 자연스레 배웠다. 산의 흐름과 물길 바람이 머무는 자리까지 사람들은 쓸모없다. 여긴 땅도 초이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며칠 뒤부터 초이는 한양 근처를 돌기 시작했다. 남들이 고개를 젓는 땅 앞에서 오래 서 있곤 했다. 이 땅은 돌이 많고 물이 안 듭니다. 주인들이 말했다. 그래서 헐값에라도 팔고 싶지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값을 불렀다. 낮은 값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웃었다. 바보 같은 부부라 여겼다. 하지만 초이는 확신했다.
물길만 터주면 돌만 걷어내면 살아날 땅이었다. 그렇게 땅을 하나둘 사모았다. 만석이가 벌어오는 돈은 거의 모두 그곳으로 들어갔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 집은 왜 저런 땅만 사모은데. 아내가 욕심이 많은 모양이네. 초이는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가 말해줄 것이었다. 몇 해가 지나자 항아리는 비었고 대신 땅은 늘어났다. 초이는 만석이에게 말했다. 이제 개간을 해야겠어요.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릴 적 절에서 밭을 일구며 배운 것이 많았다. 돌을 고르는 법, 물을 흘려보내는 길, 흙을 살리는 손놀림. 해가 뜨면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땅에 매달렸다. 초이도 함께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쑤셔도 멈추지 않았다. 부인 쉬시오. 아니요. 같이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나눴다. 힘들 때면 눈빛으로 서로를 불렀고 지칠 때면 물 한 모금으로 다시 버텼다. 계절이 바뀌고 땅의 색이 달라졌다. 처음엔 숨막히던 돌밭이 점차 숨을 쉬는 흙으로 변해갔다. 이듬해 봄 씨앗을 뿌렸다. 여름 내내 비와 해를 맞으며 자랐다. 가을이 왔을 때 밭은 생각보다 풍성했다. 만석이는 수확한 곡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정말 살아났소. 초이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뒤로 수확은 해마다 늘었다. 곡식을 팔아 다시 땅을 샀고 그 땅도 개간했다. 몇 해가 더 흐르자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다. 그 집 땅이 좋다더라. 부인이 보는 눈이 있다더군. 만석이는 부자가 되어 갔지만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손을 잡고 나섰고 저녁이면 초이를 안았다. 초이는 그런 만석이가 좋았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들은 튼튼했고 딸은 고왔다.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는 문득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오. 초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견딘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재물은 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 그는 초이를 바라보았다. 이웃을 돕고 싶소. 초이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야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곡식을 나누고 돈을 내주었다. 병든 아이에게 약값을 주고 굶는 집에 쌀을 건넸다. 감사 인사를 받으면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초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만월로에서 끝이라 여겼던 삶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다. 그 사실 하나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밭을 가르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산의 그늘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삶은 단단해졌다. 만석이는 더 이상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머슴이 아니었다. 넓어진 땅만큼 그의 하루도 분주해졌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흙을 살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초이와 아이들 곁에 앉았다. 초이는 집안을 지켰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곡식의 장부를 적었다. 언제 팔고 언제 나눌지, 어느 땅을 더 손볼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결정은 단호했다. 만석이는 그 결정을 믿었다. 묻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물길을 잘못 터주면 밭이 잠길 수 있었다. 만석이는 밤에도 횃불을 들고 나갔다. 초이는 아이들을 재운 뒤 마루에 앉아 기다렸다. 빗소리 사이로 발걸음이 들리면 가슴이 놓였다. 괜찮소. 젖은 옷을 벗으며 만석이는 늘 그렇게 말했다. 가을이 오자 수확은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창고가 가득 찼고 쌀자루가 겹겹이 쌓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예전의 수군거림은 사라졌다. 대신
조심스러운 부탁이 늘었다. 올해 흉년이라 아이들 먹일 것이 없소. 걱정 마시오. 만석이는 쌀을 내주었다. 초이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눔은 계산이 아니었다. 그들이 겪어온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다. 아이들이 자라났다. 아들은 밭을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도왔고, 딸은 어머니 곁에서 그를 익혔다. 초이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지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집안의 규칙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는 초이에게 말했다. 이제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소. 초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지금 가진 땅을 더 살립시다. 만석이는 그 말을 따랐다. 성급함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 그 무렵 먼 고을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새로 길이 난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이 떠들썩해졌다. 길이 생기면 땅값이 오른다 했다. 많은 이들이 들떠 움직였다. 하지만 초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도 위에 손을 얹고 물길과 산세를 다시 살폈다. 길은 바뀌어도 땅의 숨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에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초이는 조용히 한 필지를 샀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길에서 멀고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다. 하지만 몇 해 뒤 물길이 모이고 바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수확은 기대 이상이었다. 부는 그렇게 쌓였다. 그러나 집안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 인사는 같았고 저녁의 온기도 같았다. 만석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초이는 그 옆에서 웃었다. 어느 날 밤 만석이는 문득 초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날을 기억하오. 초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월루의 마당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쓰러져 가던 한 사람. 잊지 않아요. 그날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초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석이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그의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길이 막히고 곳곳에서 곡식이 떨어졌다. 만석이와 초이는 창고를 열었다. 쌀자루가 나갔다. 아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속옷을 내주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다는 소식에는 상여를 보탰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은 부자인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초이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부는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머문다고. 그리고 그 지킴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봄이 오자 밭에는 다시 새싹이 올랐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은 더 단단해졌다. 초이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남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만석이는 밭에서 돌아와 초이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 말은 오래 묵은 약속처럼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흙과 땀 그리고 나눔이 만든 시간들이 그 위로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마을의 계절은 이제 만석이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파종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다. 언제 씨를 뿌리는 게 좋겠느냐고. 수확이 다가오면 곡식의 값을 먼저 묻는 이들도 있었다. 만석이는 앞에 나서지 않았다.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대신 초이가 말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땅이 먼저 말하게 두세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랐다. 그리고 해마다 결과가 같았다.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마을의 믿음은 그렇게 쌓였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따라 흙냄새를 배웠고 딸은 어머니 곁에서 글과 셈을 익혔다. 초이는 딸에게 장부를 맡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치부터였다. 딸은 꼼꼼했고 실수하면 스스로 고쳤다. 틀리면 다시 쓰면 된다. 초이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도 그렇다.
어느 여름날 먼 친척이라며 한 사내가 찾아왔다. 사정은 딱했다. 흉년이 들었고 빚이 쌓였다고 했다. 만석이는 초이를 바라보았다. 초이는 잠시 장부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쌀과 돈이 나갔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만석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러다 다 주고 말지 않겠소. 초이는 미소 지었다. 다 주지는 않아요. 버틸 만큼은 남겨둡니다. 그 말은 기준이었다. 베풀되 무너지지 않는 선. 만석이는 그 선을 믿었다. 얼마 뒤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예전에 만올루를 드나들던 양반 하나가 몰락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름은 굳이 꺼내지 않았. 초이는 그 소문을 듣고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흙처럼 뒤에 남아 있었다. 가을이 오자 수확은 또다시 풍성했다. 마을의 젊은이 몇이 혼례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살림이 어려워 혼수를 마련하지 못한다 했다. 초이는 만석이와 상의했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쌀과 옷감 약간의 은전이 나갔다. 혼례날 웃음소리가 집 앞까지 번졌다. 덕을 쌓으면 길이 열린다. 초이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길을 내는 건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해 겨울 초이의 몸이 달라졌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쉽게 피곤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서야 만석이에게 알렸다. 만석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또 아이가 오는 것이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이번에도 잘 지켜봅시다. 아이들은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들떴다. 집 안에는 다시 기대가 퍼졌다. 봄을 앞둔 어느 날 눈이 녹지 않은 길에서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초이는 곧장 약과 쌀을 챙겼다. 만석이는 말없이 동행했다. 노인은 오래 굶은 탓에 기력이 없었다. 며칠을 돌보자 숨이 돌아왔다. 노인은 손을 떨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초이는 고개를 저었다. 받은 만큼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집안은 더 바빠졌지만 웃음은 줄지 않았다. 만석이는 밤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했다.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는 마루에 앉아 초이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때 생각이 나오 마당에서 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겠지요. 만석이는 천천히 말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또 이렇게 살고 싶소. 초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땐 더 평범해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큰 웃음은 아니었다. 오래 견딘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낮고 깊은 웃음이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빛들 사이에서 만석이네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숨쉬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만석이네 마당에는 늘 사람들이 오갔다. 쌀을 구하러 온 이도 있었고 아이의 병을 걱정하는 부모도 있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나설 때는 조금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 도움은 조용히 오가야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 집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석이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해 뜨기 전 일어나 밭을 돌았고 해지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몫을 알기 시작했다. 아들은 흙을 밟는 법을 배웠고 딸은 장부를 넘기는 손길이 단단해졌다.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하나씩 내려놓았다. 지켜야 할 것은 이미 다음 손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어느 해 큰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났다. 하류 마을이 잠겼고 곡식이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초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창고를 열었다. 만석이는 말없이 쌀자루를 옮겼다. 밤새 배가 오갔다. 돌아오는 길
만석이는 초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도 괜찮겠소. 괜찮아요. 그 말은 계산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살아온 시간에 대한 확신이었다. 며칠 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감사의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눈빛으로 충분했다. 마당은 잠시 북적였고 다시 고요해졌다. 고요는 이 집의 본래 자리였다. 초이는 어느 날 문득 만월루의 밤을 떠올렸다. 차가운 공기, 쓰러진 몸, 그리고 한 사람의 외침.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흉터처럼 남았을 뿐이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살아왔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초이는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잠든 밤, 만석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스님의 말이 생각나오.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물로 사람을 돕고 인연을 지키라 했지요. 그 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소. 초이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우리가 잘한 건 하나예요. 서로를 놓지 않은 것. 만석이는 웃었다. 오래된 웃음이었다. 꾸밈 없는 얼굴에 남은 주름이 그 웃음을 더 깊게 만들었다. 시간은 또 흘렀다.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준비했다. 아들은 밭을 맡았고 딸은 장부를 이어받았다. 초이는 뒤에서 지켜보며 말을 아꼈다. 가르칠 것은 이미 다 전해졌다고 느꼈다. 만석이는 손을 씻고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만석이는 초이의 손을 잡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초이는 미소 지었다. 그땐 더 조용해도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끝까지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의 온기가 대답이었다. 마을의 소리도 차츰 잦아들었다.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기준으로 길을 잡았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큰 부자가 있었다고. 그러나 더 오래 남은 말은 달랐다. 어려울 때 문을 닫지 않던, 집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던, 부부 서로를 끝까지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했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날 죽지 않기를 택한 것이 내 인생의 첫 선택이었다. 만석이는 속으로 답했다. 그 선택을 함께 지켜낼 수 있어 나는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의 등불은 하나만 남았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오래 버틴 시간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은 다음 날로 이어졌다.